네, 2022년 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대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 전패 이재명, 사전 전승 윤석열. 사전 전패 이재명이 더 눈길을 끄네요. 상대원 시장에 가서 흐느껴 울었답니다. 김건희 녹음 파일이 나온 다음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21일, 22일 사이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43.8, 이재명 33.8, 10%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윤석열 씨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잠깐 이재명 씨가 이겼다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문제는 안철수도 조사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11.6%. 안철수는 보수로 보이는데 11%나 가져갔는데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53.9%,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34.9%, 거의 19%포인트 차이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데일리가 PNR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21일 사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윤석열 47.1, 이재명 35.5, 11.6%포인트.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문제는 안철수도 대상으로 삼아서 11.8%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씨는 윤석열한테 11.6%포인트나 졌습니다. 뉴데일리는 형수역설, 이재명 씨가 불리한 거죠. 그 공개된다는 여론이 56.1%. 아니다. 개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가 35.8%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역시 20%가 넘게 형수역설을 공개하라는 의견이 많았네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의 녹음을 제공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은 55.4%, 정당한 취재활동은 34.8%, 역시 20% 차이가 납니다.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열심히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을 도와준다고 김건희 녹음을 공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이건 약간 보수 매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리얼미터하고 오마이뉴스는 상당히 친여 매체죠. 16일, 20일 3046명 대상 조사했는데 윤석열 42.0, 이재명 36.8로 5.2%포인트 차이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역시 안철수도 집어넣었는데 10.0%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들어와서 보수표를 갉아먹어도 오마이뉴스가 조사해도 5.2%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20일부터 23일 사이 3013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인데 윤석열 42.9, 이재명 35.5, 7.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안철수는 9.8% 얻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보수표를 갉아먹어도 좀 미안하네. 가져가도 압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4군데서 발표했는데 전원 똑같이 윤석열 승리로 나왔습니다. 선거, 이게 지금 굉장히 이 표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안철수 씨가 모든 조사에서 9.8, 10, 11.8, 11.6, 네, 10% 내외를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설정합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는 509억 원이었습니다. 510억 원 조금 안 됩니다. 600만 원 모자라는 510억 원이었는데 이 비용까지 쓴 거는 선거운동에서 쓴 거는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5% 이상 득표를 해야 돼요. 15% 득표를 못하면 이걸 못 받습니다. 안철수 씨가 10% 내외로 받는데 이게 매우 안 좋은 사인입니다.
5%를 못 얻고 10% 이상만 얻으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자기 쓴 비용에. 그러나 10%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안철수 씨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선거 비용은 얼마 쓸지 모르지만 10% 이하의 득표를 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하게 되면 돈을 제법 쓸 텐데 다 자기 돈만 쓰고 만약 빌렸으면 빚쟁이가 되는 거고, 안철수 씨는 돈이 있으니까 뭐 쓸 수는 있겠죠. 고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은 의석이 많은 정당에게 더 많은 금액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당인 민주당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 가져갈 겁니다. 국힘당은, 국민의당은 많이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 씨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얼마로 할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난번이 아까 그 금액이 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각각의 후보는, 모든 후보는 출마하려면 3억 원의 기탁금, 공탁금을 내놔야 됩니다. 이 돈도 받아가려면 15%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나라 선거를 보게 되면 1등, 2등만 15% 이상을 얻었습니다. 특이한 게 17대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3등을 했어요. 그때는 보수가 이명박과 이해창으로 쪼개졌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씨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정동영 씨가 2위로서 참패를 했는데 그때 이해창 씨는 15.1%를 얻은 바 있고 19대 대선에서는 보수가 홍준표하고 안철수로 나눠졌습니다. 둘이 2, 3등을 했는데 안철수는 21.4%를 얻어서 역시 선거 비용은 돌려받은 바가 있는데 그 외의 선거에서는 대개 1, 2위만 15%를 넘기고 3위는 15%를 못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씨는 10%를 못 얻는다 그러면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럴 바에는 가장 정치공학에서는 2위를 지지한다고 해주고 그 표를 주고 대가를 받는 게 가장 이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특이하게 아주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했는데 사드 배치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멸공을 찬성했습니다. 멸공. 그리고 선제타격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완주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완주를 안 하고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씨한테로 지지 주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씨가 이렇게 잠시 핀치에 몰렸다가 튀어오르게 된 건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때문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냥 검사, 일개 검사, 드생 검사였던 걸 키워준 거는 민주당. 최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엔 이 양반이 조국 사건 수사를 하면서 문정부와 갈등하게 되니까 추미애 박범계가 나서면서 장관이라고 나서갖고 두들기다가 점점 키워졌고 지금은 이재명을 앞세운 민주당이 공격을 하면서 점점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윤석열 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추미애 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간과해서 사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살이라도 많은 게 사회생활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특이한 거는 추미애는 한양법대, 박광계는 연대법대, 이재명 씨는 중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사회생활을 쭉 해보면은 서울법대가 갖는 위상이 저는 굉장히 센 걸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서울법대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더 자신감이 있게 사는 걸 저는 좀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고대법대, 연대법대, 성대법대 대체로 가면 좀 밀려요. 뭐 저도 서울법대를 서울대 출신도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나이도 많은 윤석열 씨가 이재명 씨 학교도 다르고 앞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추미애, 박광계, 이재명 계속 윤석열을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요즘은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데 그럴수록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다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대윤석열 전략은 대실패고 바꿔야 됩니다. 제가 쭉 보면은 사람을 비난하면은 그 비난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좋아합니다만 그게 오래 듣다 보면 지겹고 지치게 만듭니다. 듣기 싫어집니다. 사람은 역시 좋은 말을 듣는 게 좋거든요.
윤석열처럼 저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꿋꿋이 견뎌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의외로 주목을 받습니다. 비난하는 힘이 아니라 비난을 받으면서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슬며시 호감을 느끼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조만간 일주일 지나면 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모이면 선거 이야기하면서 아마 다음 2월 정치 지형을 결정짓겠죠. 이게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상대원 시장에 가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시장 화장실 청소부를 하고 관리를 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또 시장에서 청소부를 했던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공약을 발표할 때는 관계자들과 함께 큰 절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측근이 없다 그랬습니다. 7인회란 조직이 있는 건 알았는데 없다 그랬는데 그 7인회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후보가 당선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대기정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갖고 민주당에 있는 저 같은 386, 제가 386 세대거든요. 요즘 586이라고 그러죠. 586 용태론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지금 수가 안 되니까 와그작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런 사람 만납니다. 대개 이제 기싸움을 많이 한다고 표현하는 게 쉽게 설명드리겠네요.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은 중범죄자들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살기라 그럴까? 강합니다. 굉장히 셉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살기 위해서 저도 강한 기를 품고 술이 이제 긴장이 형성되죠. 그리고 그런 중범죄자를 잡는 강력계 형사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도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기운은 저한테는 뭐 별로 와닿진 않아요. 그분들도 강한 기운은 있는데 그래도 중범죄인들보다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기운은 항상 위험하다라고 느껴왔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만요. 살다 보니까 이 난제를 해결하는데 강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밝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밝고 강한 기운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밝고 강한 기운을 가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밝아지는 게 인간 수양이 안 되면 그 대학에서 경물 치지 정심성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밝은 기운을 가지려면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경물치지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성실하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만 밝은 기운이고 그리고 강한 기운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신제가를 하는 건데 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밝고 강한 기운보다 더 강한 기운을 더 봤어요. 부드러운 기운인데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 있어요. 저 이런 기운 본 적 있습니다. 누굴 말씀드릴까? 한 몇 명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그분은 강한 기운도 아니에요. 근데 한 어릴 때 반나절 따라다니니까 그때 제 눈에는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잡아 끌어요. 뭐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옆에 가서 같이 말 걸고 싶고 그래서 정주영 씨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이 대기업을 읽었고 서울대 나온 질비한 참모들을 끌고 나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강한 부드러운 기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확 불 때는 태풍 같습니다. 추운 기운이 아닌데도 꼼짝 못합니다. 물론 춥게 눈보라 몰아치면 더 무섭겠죠. 화를 내면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요즘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남철에 끌려가도 쫙 따라가서 막 같이 즐거워하고 그 힘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박범계, 이재명으로 내려오는 반윤석열 행동을 보게 되면은 탁하고 긁고 강한 기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한 기운도 아니었어요. 제가 자꾸 기운 얘기해서 뭐한데 저 사실은 좀 기운 볼 줄 알고 기도 돌릴 줄 압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그냥 버티면서 있는데 그게 툭툭 튕겨나가더라고요. 이 시냇물에 바위가 있으면 물이 강하게 흘러와도 쭉 물은 흘러가잖아요. 바위는 가만히 있잖아요. 워낙 물이 세면 바위가 흘러가겠지만은 큰 바위는 끄떡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에 휩쓸려 내려온 사람 그 바위에 올라가는 게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바위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386 세력들을 추미애 이후
추미애 씨는 386은 아니지만 맹비난, 그들은 맹비난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운동권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성공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 부드럽고 거역할 수 없는 강한 기운이 나오니까, 큰 기운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상대원 시장 가서 울었다는 게 뭐 쇼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편은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욕설 파일도 자꾸 나오고 형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살다가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고 집집마다 그런 집 많습니다.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집들 많은데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까지 까발려져야 할 이유도 없는데 뭐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 뭐 성공되지도 않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김건희 씨 까발리고 윤석열 까발리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억울해서라도 눈물이 나오겠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큰절도 하고 싶겠죠. 결국은 기운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6.29 선언을 해라. 후보를 교체해라. 이대로 완주하면은 정동영 재판된다.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운이 틀어지면은 어렵습니다. 저도 뭐 신문사에 있으면서 매체에 있으면서 매체 기운 한번 탁 깨져갖고 흩어지면 자신감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걸 딱 쥐고 가야 되는데 많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본인부터 확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한테 쏟아지는 공세를 이재명 씨가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선언하고 이제 공약으로 승부하자. 정정당당하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거든요.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확 바꿔야 됩니다. 뭐 좋다고 추미애 박근혜 노선을 따라가서 실패한 걸 또 따라갑니까? 사전전패 국민들도 기운을 느끼거든요. 이재명 씨 흐느끼는 걸 보면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또 다음 대선도 있으니까 바란다면 확 바꿔야 된다. 그 말씀. 밝고 강한 기운, 부드럽고 거역할 수 없는 큰 기운을 키워달라.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탁하고 긁는 그런 강한 기운도 아니죠. 긁는 기운. 이거 갖고 대한민국 끌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